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증평군 출범 21년째를 맞은 올해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로 승격된 지 21년째를 맞이한 증평군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이재영 증평군수가 있습니다. 개청 21주년을 맞은 증평군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경험과 성장의 기반 위에서 견고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사 홍보관을 활용한 행복 돌봄 나눔터 등 행복 돌봄 공간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증평군을 만듭니다. 도보, 자전거, 자동차 등 20분 내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20분 이내 행정, 문화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면서 사람이 행복한 증평군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 안정에 군정 운영 방향을 맞춰 미래 100년을 위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증평군. 히어로에서는 이재영 증평군수와 함께 올해의 주요 군정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이재영 증평군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 모시는데요. 네.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증평군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된 2023년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굉장히 큰 응원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증평군이 군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뚝 서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제는 21년 된 금년도가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응원과 성원을 앞으로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에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증평 미래 100년이었습니다. 군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는 저희 증평군 개청 20년이 되는 해였는데 증평 미래 100년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또 한 해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2023년 저희 증평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참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전 중요한 거는 우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을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는데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소통 공감 밴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내고 또 소외되지 않으면서 우리 증평군이 아주 균형되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공감 밴드를 통해서 꽤 많은 우리 민원들이 접수됐고 이것을 저희는 지체 없이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놨습니다. 약 한 960건 정도의 민원이 폭주했으니까 거의 하루에 두세 건의 민원을 저희가 처리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실생활에 불편하신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해드렸던 것 있고요. 또 우리 증평군이 등기소가 자체적으로 없는데 그 상당히 타지로 가는 우리 법인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민원 무임 발급비를 저희가 들여놨는데 이게 굉장히 또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거대한 걸로 보면 저희가 경제 생태계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우리 국토부와 협의를 끝내서 약 한 30만 평 정도 되는 산업단지의 그림을 그려서 이제 바로 실시계획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또 경제를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가려면 우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 차원에서 우리 지역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공모로 우리 따와서 저희 지역에 이제 바로 이제 기본 계획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농업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기존 농업과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혁신 기술이 가미된 디지털을 이용한 이러한 기술들을 실험도 해보고 또 성과도 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무인 드론 방제 시스템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과학기부와 같이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트랙터가 우리 무인으로 GPS를 통해서 신호를 주면 아주 이제 무인 자동차처럼 사람 없는 무인 트랙터가 밭을 갈고 물건을 나르는 이런 것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실생활의 농업의 현장에 저희가 접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우선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영화관,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우리 종합운동장이 금년 4월에서 6월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테마파크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우리 전문 스포츠가 됐든 생활 스포츠가 됐든 여러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도 아무 불편함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해냈고요. 정체성 관련돼서도 저희가 꽤 많은 일들을 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시간을 더 드려도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성과가 그렇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지난해 저희 인구 증가율하고 출생 증가율이 충북 1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물론 증평관의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출생과 관련돼서는 참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겁니다. 증가율로 보면 전국 지자체 우리 같이 시군이 22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증평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사실상 저희가 지난해 한 해에 221명이 태어난 건데요. 이 숫자는 1위를 한 시군과 규모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이러한 성과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증가율에서는 4위지만 사실상 숫자적으로는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성과를 낸 건데요. 참 증평군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골을 굉장히 동경을 하는데 사실 시골에 가서도 도시적인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오래 머물러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증평은 도시화율이 83.9%입니다. 굉장히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적인 요소를 실생활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 진짜 대도시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또 혼잡스러운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는 와보면 시골스러움도 있으면서 굉장히 도시적인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아주 일사불란한 이런 체계적인 이러한 지역이라서 아마도 정주 여건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지만 27.3%라는 우리 청년 비율이 있어서 이 젊은 도시답게 아이 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들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는 행복 들봄이었습니다. 행복 들봄 저희 군수님 1호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들봄을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군청사에도 행복 들봄 나눔터를 조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복 들봄 나눔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빈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우리 시내 곳곳에 있는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놀이터를 만들고 또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책을 보고 또 프로그램 할 아이들은 프로그램으로 돌봐주고 그것도 아니고 아예 뛰어놀고 싶다라면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빈집을 그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겁니다. 군청사에 1층 로비에 대부분 뭐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꾸미거나 홍보 공간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 돌봄 나눔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걸 점점 확대를 시켜서 이제는 그 유휴 공간을 어린이들 놀이터로 꾸며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디서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창작 활동 같은 놀이를 통해서 또는 그 또래들끼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성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고자 소위 온 마을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한번 나서보자. 이걸 좀 실현을 해보려고 해서 돌봄 나눔터를 매개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또 온 마을 주민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연말도 있는데요. 저희 증평군이 바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저희 또 돌봄 영역도 또 많이 넓히셔서 또 노인 돌봄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건강 수명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 이상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면 가장 어르신들이 어려운 게 그 고독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까 해서 저희는 일단 군정의 방향을 증평군에서는 태어나신 곳에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게 하겠다. 어디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시고 우리 태어난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을별로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은퇴하신 의사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 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씩 재능기부 형태의 마을로 오셔서 마을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주는 이러한 재능기부 시스템도 지금 저기 일정 부분 진척이 되어 있고요. 또 원격 진료 시스템도 갖춰서 아주 응급한 상황에는 그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우리 돌봄 매니저를 또 별도로 저희가 두고서요. 그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떤 건지 또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인지를 좀 캐치를 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걸로 했고요. 조금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활동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돌봐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어르신들 돌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에 대한 핵심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지난해였죠, 교수님. 증평성당 메리놀 병원 시약소가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증평군 그러면 20년 됐다, 지난해.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일천할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근현대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증평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메리놀 병원은 1956년도에 증평 성당에 자리를 잡았는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3개과를 진료를 합니다. 얼마나 그 의술이 탁월한지
전국에서 6만 명 정도가 매년 환자가 진료를 보려고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6만 명이나 매년 진료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990년대 초에 우리 메르노 병원이 이제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의료보험 제도와 맞물려서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 병원 건물도 헐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약소라는 것은 약을 나눠주는 그런 장소이면서 또 환자들이 대기하는 이런 장소거든요. 이 시약소 건물이 헐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취임하면서 이걸 우리 문화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했고, 또 메리노 시약소가 가지고 있는 근대사의 어떤 의료 여러 가지 면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해서 이 메리노 시약소는 지금 우리 증평이 현재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메리노 시약소가 문화재가 되면서 증평군이 근대의 의료 문화를 이끌어왔던 중심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종합병원급 이상 되는 병원들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들이 꽤 많이 지금 포진을 해 있는데, 이 병원들이 그냥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들어온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의료와 지역사회의 복지와 연계해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로 보면 이제 메리노 병원을 추억하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증평이 그래도 역사는 우리 20년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엄청난 일들을 저희가 해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정체성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증평군이 단군전이 있습니다. 이게 단군전이 각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단군전이 33개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딱 3개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3군데만 단군전이 있는데, 청주 은적산에 있는 단군전하고 우리 충주 주덕에 있는 단군전과는 우리 증평은 특이한 형태의 단군전입니다. 네. 저희 증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인삼이잖아요, 교수님. 저희 증평은 인삼의 고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증평 인삼 500년사를 또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증평의 정체성을 이제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단군전 말씀도 하셨지만,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증평을 5,000년 역사의 혼이 서린 지역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군 설립된 지 20년이 됐다고 하니까 역사적 자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가까이 보면 추성산성이 한성 백제 때 백제가 한성으로 도읍을 정한 무렵이 4세기 중엽입니다. 이때에 한성 이외에 흙으로 쌓은 성은 우리 증평에 있는 추성산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게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토축산성입니다. 이게 성을 쌓는 기법이 아주 정교하고 또 그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토축산성에서 판축 기법으로 올린 거는 유일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흙으로 된 이 토축산성이 증평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 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다는 문헌이 나옵니다. 그만큼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네. 앞으로 교수님 더 활발하게 또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평의 정체성을 더 찾으시려면 왕성하게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증평으로 개청이 21년밖에 안 돼서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역시 저희 증평이 과거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다음은 왜입니다. 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20분 도시 증평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20분 도시 증평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꼭 20분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은 이 도시 계획학자들한테는 꽤 관심이 있는 이론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20분 내에 모든 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돼서 사실 증평은 굉장히 컴팩트한 도시입니다. 밀집도가 높아요. 전국의 군 단위 지역 중에서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도가 높은,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밀집된 지역에서 20분 도시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걸어서 20분 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자. 그 다음에 자전거로 또 20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20분 도시의 개념인데 사실은 20분 도시의 그 큰 뜻은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하여 뭐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걸어서 자전거로 또는 우리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같은 이런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미시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윤택해질 것이다 해서 환경적으로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또 도시의 빌딩도 여러 가지 녹색 그 이미지를 입히는 이런 도시숲 같은 것도 좀 저희가 만들어내고 또 ESG 경영을 통하여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를 실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가는 종합적으로 이걸 20분 도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벌써 이제 마지막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식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활력 있는 경제였습니다. 교수님 요즘 뭐 여기저기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또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 증평군의 활력 넘치는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우선 경제와 관련돼서 거시적으로는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나 또는 뭐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인증, 검증, 실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받쳐주질 않으면 이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또 물류, 그 다음에 정주 여건, 그 다음에 인력 공급,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이 참, 저는 마지막 남은 기어의 땅이 투자에 있어서 증평이 딱 마지막 남은 기어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류는 저희 증평같이 정크성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어디를 가도 어느 지역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아주 혼잡하지 않게 도달할 수 있고요. 정주 여건은 뭐 더 말씀드릴 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고요. 또 인력과 관련돼서는 저희 증평을 중심으로 약 한 20-30분 거리 내에 유수의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또 청주대학교, 우리 교통대학교. 해서 이 학교들과 MOU를 다 체결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저희 증평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공급해 주기로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자. 또 직산업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R&D 기능을 좀 접목시켜 주고요. 또 거기에 뭐 우리 젊은이들이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은 이런 독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해 주는 거. 거시적으로는 그거의 기본이 되는 산업단지를 저희가 한 160만 평을 증평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 산단은 이미 착수했고요. 용광리 산단도 국토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바로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 중간에 또 100만 평 정도 저희가 클러스터로 만드는 그런 산단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업 활동의 기본이 되는
산업 용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에 중점을 둘 겁니다.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해서 우리 여러 가지 뭐 건물 매입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신화거리 또 뭐 음식거리, 향토 음식거리 이런 거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경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치워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시적으로 활력 넘치는 증평군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슬 긴 시간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증평 국민들과 저희 CCS 총파 시청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CCS 시청자 여러분, 이제 증평은 올해가 정확히 21년 되는 그러한 군입니다. 그러나 2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보다도 훨씬 더 뒤에 감춰져 있는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아주 엄청난 지역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역임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평군의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응원의 그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21년 된 금년도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각오로 올해 1월 1일을 우리 직원들과 아주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증평군의 발전이 곧 충북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한시도 우리 저희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증평군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 100년의 비전을 실천하며 견고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가는 증평군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